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을 정신분석적으로 융합해서 바라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분석학 가운데서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무의식의 개념에서 각 나라마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무의식의 특성,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진 배경, 형성 과정,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집단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집단 무의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집단 무의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와 패권, 불안과 탐욕,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의 이중성과 내면의 갈등, 이중성은 어떤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번 궁금증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역사적인 배경과 집단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원래부터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지만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그 땅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 정착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럽을 떠나서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메리카라는, 그들이 왔을 때는 신대륙이죠. 그렇지만 이미 토착민들, 정착민들, 원주민들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그들이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그 땅이 자유와 지혜의 신화가 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석적 해석을 보면 프로이드와 융의 관점에서 미국의 심리적 구조와 아키타입, 원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오행의 충돌,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화와 금의 공존과 갈등으로 미국을 한번 또 해석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드러나는 집단 심리와 미래 현망, 미국 사회의 양가성, 양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극단의 공존이 가져오는 의미, 한쪽의 어떤 집단과 한쪽의 다른 집단의 양가성과 이 두 개의 극단이 미국에서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으로 그 집단 무의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땅을 자유와 지혜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하나의 미국을 상징하는 심볼릭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브제죠, 오브제. 심볼릭 오브제가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의 이 화려한 면과 이 그림자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청교도로부터 아프리카 노예가 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민자까지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집단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원주민 화살과 노예 제도라는 억압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모순이 오늘날까지 인종 갈등과 사회 분열로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의식은 자유를 외치면서 억압을 만든,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청교도들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흑인 노예들과 아시아 이민자들은 억압이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뒷면에 있는 이 그림자에는 억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형성과 상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교도가 1960년대에 정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종교적 자유로 약속의 땅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신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그들을 점령하면서 이주를 전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과 건국 1776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백인들이었고 유럽인들이었고 청교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유의 가치와 제국주의적 팽창에 공존을 하고 있다. 자유의 가치는 그들의 자유겠죠. 하지만 노예들, 이민자들을 또 굉장히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팽창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민주주의의 집단 무의식에 자유와 억압이라고 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냉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세계대전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냉전 시대의 한 축으로서 세계 경찰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 수호자로서 또는 제국주의적 개입으로서 이 두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미국은 끊임없이 쾌락 권리, 소비하고 팽창하고 욕망을 하는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달러를 발행하고 그 금융 팽창으로 이 무의식적인 욕망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드, 무의식의 발현, 소비주의 문화, 과잉 생산과 소비의 순환, 금융시장이 팽창되고 자본의 무한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초자의 불안, 그들의 초자에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거품이 터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이 거품은 언젠가는 터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를 관리했던 세계 경찰의 패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 위기와 국제 영향력 상실에 대한 집단적인 불안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융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페르조나와 그림자. 페르조나는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가면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로 보면 어두운 측면으로는 제국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폭력성, 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도 그림자로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집단 무의식에는 세계의 영웅이라는 아키타입 원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인류의 리더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문화의 탄생과 확산이 이로부터 시작된 거죠. 마블, DC, 서사의 집단적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블에서 나오는 이 영웅이 바로 미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압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쟁과 군사적 개입의 역사, 자본의 탐욕과 불평등, 인종차별과 사회적 분열, 이 그림자는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아키타입의 표현, 집단 원형의 표현이죠. 슈퍼히어로의 서사, 미국인으로서 세계 구원자 원형이 영화와 대중문화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패권, 달러 기반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아키타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 정의의 수호자 아키타입이 국제 분쟁 개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형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웅이다, 금융 패권이다, 군사적 개입이다. 이 세 가지의 원형이 바로 미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와 금의 충돌, 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의 특성은 무엇이냐? 자유와 팽창의 이데올로기, 할리우드 문화산업, 실리콘밸리의 혁신,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것이 바로 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의 특성, 금융, 무기, 권력, 아주 강한 힘이죠.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 달러 기축 통화의 패권, 군사력과 무기산업. 화가 지나치면 금을 녹여버리고 금이 강해지면 화를 억압합니다. 이 두 개의 충돌이 미국 사회의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불안을 동시에 존재한다고 명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집단 심리를 보겠습니다. 낙관과 불안,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패권이 무너질까라는 집단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양극화와 국가 정체성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통제, 개인의 자유 강조와 총기 소유권, 국가 감시 체제와 보안 강화, 자유와 안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결핍, 세계 최대의 소비 경제,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층 문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공허함. 미국의 집단 무의식은 극단의 공존을 요약으로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관과 불안, 자유와 통제, 풍요와 결핍. 양가성의 일상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모순, 세계 최고 의료 기술과 그렇지만 접근성이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의료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량 과잉 생산과 식품 불안정. 식량은 많지만 식품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초고층 빌딩과 홈리스의 공존. 극단적인 것이죠. 부의 분배가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갈망, 개인주의 문화지만 또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표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된 미디어, 총기 숭배와 총기 폭력에 대한 공포, 인종적 다양성 저항과 지속되는 인종 갈등, 글로벌 영향력과 국내 문제 해결 능력 부족, 이러한 양가성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욕망의 순환, 소비와 팽창, 끊임없는 소비와 경제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품과 위기, 과잉 팽창이 초래한 경제적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와 억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 불안과 공포, 위기에 대한 집단적인 불안과 안전 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단 무의식은 이러한 순환 속에서 지속적으로 욕망과 불안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표출, 문화와 미디어, 문화산업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미국의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난영화, 불안과 파국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가 재난영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슈퍼히어로, 영웅 신화와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그들은 슈퍼히어로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서사, 사회 붕괴에 대한 불안을 디스토피아 서사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쇼, 성공과 경쟁에 대한 집착이 이런 걸로 표현되고 있죠. SNS 문화, 개인의 가시와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SNS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집단 무의식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열이 심화,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가 증가되고 집단 정체성의 파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패권 불안의 고조, 중국 등 경제국 부상에 따른 위기감, 국제 질서 재편에 대한 저항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움직임, 역사적 트라우마 직면 시도를 하고 있고 사회 정의와 치유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모색, 다원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추구, 제국 이후의 미국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집단 무의식의 모순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신앙, 제국의 그림자. 미국의 집단무의식은 자유의 신앙과 제국의 그림자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달러의 과잉보급과 금융패권은 욕망의 발현이지만 그만큼 불안을 동반하고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은 힘이 되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자유와 안전, 개인과 집단,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가능성, 미국 사회가 이러한 집단무의식의 모순을 인식하고 통합할 때 진정한 자기 변혁과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그림자를 수용하고 양가적 정체성을 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미국의 집단무의식에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바이바이.